설치 지역에 17명, 14명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충주의 소규모 학교가 초등학교가 17개 정도 되는데 보통 초등학교, 소규모 학교 인원보다도 많은 숫자가 이렇게 거의 방치되다시피 되어 있는데 며칠 뒤에 문청과 관련돼서 문청 행정사무관한테 이야기를 다시 하겠지만 교사 배치에 관한 문제라든가 또는 예산에 관한 문제는 문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몇 해 전에 청주의 특정 고등학교는 특수학급 설치를 하지 않아서 학부모 단체나 이런 데서 가서 특수학급 설치 요구하는 시위도 벌이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특수학급이 설치가 됐는데요. 이게 학교장의 의지와 그리고 교육장의 의지가 강력하지 않아서 결여되어 있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구본욱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난번에 우리 특수학급 관계자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특수교육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도 지난 5월달에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거니까요.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학생의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어떤 교육장님께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어쨌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단 1%도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반드시 좀 시정되어야 될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좀 봅니다. 진 교육장님, 이 초등학교 학구의 배치 현황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학구제 위반 배치 학생은 특수학교 배치 학생 및 주소 이전 불가 사유를 제외하고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세상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경준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초등학교 학구 원래 그 안에 특수학급을 이제 가는데요. 저희 관내에는 청암학교로 가는 학생, 특수학교로 가는 학생. 그래서 지금 충주하고 단양처럼 이렇게 학구 외에 가는 학생이 한 명도 없다는 얘기인 거 맞나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 질의 좀 할게요. 행정사무관서 수감자료 기관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보면 이게 지금 기재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2018년 7월 25일 날 104만 원이 법인카드 사용액이 지출이 됐는데 18페이지에 보면 2018년 7월 24일 날 다시 또 104만 원이 똑같이 같은 사용처에서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단체장 업무 추진비로 지출되고 또 일반 기관 법인카드로 지출됐는지 이중으로 중복 지출된 건지 아니면 기재가 잘못된 건지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구본욱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자료를 확인하면서 이게 지적을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2018년 7월 24일, 25일 여름에 한꺼번에 직원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하면 아마 출장 등 빠지는 사람이 많아서 저희가 전 직원이 함께 여름철에 그래도 간담회도 하고 보양식 한번 시켜드리느라고 2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써야 되는데 아마 앞에 내용은 그냥 청산회 전 직원 소통 간담회라고 하고 뒤에는 하절기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직원하고 확인해 볼 결과 아마 뒤에 거는 단체장 업무 추진비 50만 원 이상 내역해서 거기에도 해당이 된다고 해서 여기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건은 한 번 사용을 한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04만 원 한 번 나갔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날짜가 틀리죠. 그게 24일하고 25일 이틀간에 이렇게 집행을 먹었다고 해서 그 담당자가 이렇게 기재를 잘못했다고 합니다. 이틀에 걸쳐서 뭐 60만 원, 뭐 54만 원 이렇게 지출했다는 거죠. 지출이? 전 직원들이 저희가 인원이 많아서 아마 출장 관계 같은 걸 이제 못 간 사람도 좀 드시게 하느라고 이틀 중에 하루 드시도록 해서 이렇게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은 한 건입니다. 기재가 잘못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천교육장님께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명실고등학교 건설 유치원 교실 중축 사업 관련해서 뭐 이런 일이 지금 제천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안타까운데요. 설계 지연 이유가 그 용역사 개인 사정인데 52일인가 늦었죠. 그 용역사 개인 사정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건가요? 예, 제천교육청 교육장 유경균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따로 요청을 드렸는 건데도 상황 파악을 안 하시고 계셨다는 건가요? 업무 보는 사람이 없이 두 부부가 건축사 일을 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용역을 많이 받아서 제때 하지 못해서 늦어진 걸로 이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체된 거는 기간에 맞춰서 지체상으로는 전부 완납을 했습니다. 뭐 제천 쪽 시설 관련된 것이 계속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조금 더 철저한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철저하게 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 행복교육지구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충주 이게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게 좀 전문 분야이기도 하고 또 이게 그 지자체와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답변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먼저 답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행정 절차가 민관이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황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과 관과의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또 민과 관과의 문제도 있고 여기서 그러니까 민에서 요구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기도 하고 또 민에서는 관에서 너무 까다롭게 이 절차를 규정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자유롭게 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하지 못하고 또 공모들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불만들도 있고 또 관에서는 어쨌든 그 투명하게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투명한 회계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은 담당 장학사님께서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뭐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가능한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관심이 많은 사항이고 예산이 계속 늘어날 것 같기 때문에 오늘은 좀 대안을 만드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제출된 자료, 보충 자료 보면 제출된 자료 충주교육지원청의 5쪽입니다. 5쪽에 보면 교육 공동체 사업의 당초 예산이 8,4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집행은 8천만 원이 됐습니다. 이게 맞죠?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충주입니다. 네. 네, 충주교육지원청 행복교육지원센터 인턴장학사 최영미라고 합니다.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체 사업과 관련해서 8,400만 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맞고요. 약 8천만 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총 예산 사업 가운데 지금 90% 이상 지출이 되어 현재 잔액 2,5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초에는 예산이 8천만 원, 8,400이었는데 실제로는 8천만 원만 지급이 지출이 된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이 행복교육공동체 운영할 때 이 돈을 지출할 때 한 개 단체에 통째로 저 단체의 회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통째로 1,000만 원씩 한꺼번에 지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추후 사후점검 받는 거죠? 예, 저희가 1월 달에 전체 공모를 하고요. 공모하기 전에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해서 개인 사업자나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단위가 큰 마을학교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단위로 비영리단체에 위탁을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해서 여쭤볼게요. 결산서 제출하신 거에 보면 아까 교육장님께서 잠깐 한번 언급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할게요. 당초의 예산서에는 행복교육 자원개발로 행사용품이 96만 원이었는데 지출은 137만 7,390원을 해서 잔액이 41만 7,390원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결산서 봐주시겠어요? 충주교육지원청에서 보충자료로 제출한 결산서 좀 봐주시죠.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41만 7,390원 했다는 거죠. 예산액보다 지출액이 많았다는 거죠. 예, 마이너스가 났다면 예산액보다 추가 지출된 것이 맞으나 항목 안에서 이동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저희가 주무관님과 상의를 하여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사업 항목 안에서 이동을 시켰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이너스된 금액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특화 사업 같은 데 보면요. 지역 탐방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미리 다 공모를 통해서 받잖아요. 그죠? 네. 예산까지 다 확정을 내서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고 다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계획을 체크한 다음에 공모를 확정하는 거죠. 평가에서. 네, 맞습니다. 여기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충사랑 프로젝트 마을교사 같은 경우에 마을교사들은 거의 대부분 다 양성 교육비는 위에 자원개발에서 다 있을 테고요. 그러면 이거는 마을교사 거의 강사비일 텐데 강사비가 50% 이상 증액된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주교육청 같은 경우에 마을교사를 1월 달에 1차로 80명, 그리고 3월 달에 40명을 해서 총 120명을 양성을 했고요. 이분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수를 20시간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실제로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각 교과 선생님과 혹은 초등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과 팀티칭을 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교사에 대한 수요가 지금 민에서 많이 요구가 되고 있고요. 학교 안에서도 마을에 계신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와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문화예술 강사 부문에서도 특히 많이 요구를 하셔서 이렇게 좀 지원을 하다 보니 대부분의 강사비로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지금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예산을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거고요. 우리 교육청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 우리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민관학이 협력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이 철학적인 목표를 동의하시는 지자체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자체도 있고 이것에 대한 이해가 조금 서로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치 이념을 떠나서
교육은 모두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적정 규모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12억 지자체와 도교육청이 협력하여 14억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다음 도시인 충주 같은 경우는 2억과 2억, 4억의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 민관학의 그 수요에 대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의 작은 예산만으로는 민의 요구를 더 이렇게 적절하게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천 담당하시는 분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똑같이 13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당초 예산은 6개 항목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전체 예산 중에 지출된 사항을 보면 그 사항을 보면 한 항목이 빠졌어요. 뭐가 빠진 건가요? 그 마을 공동체 운영비가 빠진 건가요? 아니면 홍보물이 빠진 건가요? 13페이지 보시고 21페이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찾지 못하시면요. 추후에 저한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거 제가 이 왜 질문을 굳이 드리냐면 단양도 사실 한 건이 있는데 당초 예산서와 결산서가 좀 정확하게 대비가 되지가 않아가지고 이거 사실 우리 의원들이 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이 행복교육지구 관련된 예산은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 아까 황교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년 차이기 때문에 이제 좀 자리를 잡아 나가는 그 과정이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천 담당자님께도 여쭐게요. 지금 민간의 갈등의 요소가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천교육지원청 행복교육지구 담당 류효석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그 비교 항목을 제가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찾지를 못했는데요. 아마 그 예산서와 결산서가 지금 상반되는 이유는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이 행복교육지구는 그 민과 관에는 저희 학교와 지자체가 같이 하는 사업이고 그 민과 지속적인 소통 또 소통을 통한 어떤 사업을 또 만들고 그 사업에 대한 반성적인 철학이 들어가고 이런 과정이 늘 함께하기 때문에 그 당초에 세웠던 예산과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그 변경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여러 번 추경을 또 저희가 거쳤었고요. 올해도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바로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질문하신 민과 같이 하는 사업이라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민은 행정적인 처리라든가 회계 업무는 저희와 생각하는 방향과 일의 방식이 많이 달라요. 하지만 그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는 것 그리고 학원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것 이런 전문 분야를 그 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성을 저희가 살려드리기 위해서 그 회계 부분이라든지 행정적인 부분은 저희가 많은 부분을 지금 같이 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제가 지금 어떻게 단순 오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수로 기재될 수도 있었는데 이 부분을 굳이 지적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사실은 다른 굉장히 오래됐던 지역들도 이런 문제들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행복교육지구가 전국적으로 혁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각자 이름이 틀리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진행되면서 좀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벤치마킹이라는 이름으로 좀 그러니까 피부 이식하듯이 조금 불안정하게 이식되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있지 못하다. 담당자들도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교육청도 이것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좀 잘 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좀 뜬구름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요. 제가 그 경기도교육청과 그 다음에 서울교육청, 그 다음에 부산교육청의 각 지역교육청을 행복교육지구 관련돼서 혁신지구 관련돼서 방문을 해서 그 굉장히 오랜 동안 담당을 했던 장학생님들하고 면담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요. 자기 지역에 맞게 혁신 지구를 가져가지 않으면 피부 이식하듯이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다른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을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한번 표를 제 의견을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그 표가 있었으면 좋은데 지금 화면에 없어서. 정도 되는데요.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를 좀 한번 해봤어요.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죠? 안 보여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일단 제가 그냥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제가 세 군데 지역을 다녀보고 그다음에 경기도처럼 굉장히 오래된 지역들도 같이 경험을 해보면서 제가 느꼈던 겁니다. 정확하게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지 않으면 정말 완전히 다른 길로 갈 것이다라는 느낌들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박규철 의원님도 지적했던 것처럼 너무 공모 방식들로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들도 굉장히 많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년차 정도 됐다면 정확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렇지 못하고 흐트러져 있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쨌든 공교육이 제도적 한계 때문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손을 좀 내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밀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이 교육 사업과 관련돼서 세상의 학교다, 마을의 학교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민과 관과 우리 학이 제대로 연결되지 못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던 교육청 자체의 사업들, 학교 폭력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하고 중복돼서 오히려 한 개 사업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효과가 반감되는 그래서 흐트러져 있는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민관학 협력을 좀 하면서 첫 번째는 민이 좀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이 협력적으로 자원을 발굴해주는 정도의 역할에 그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관은 그렇고 학교는 학교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갖고 오던 제도적인 장치가 좀 어렵더라도 학은 지속적으로 공감하려고 하는 소통 방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교육 브랜드 창출을 좀 해야겠다. 브랜드 창출을 우리 지역교육에 관한 브랜드 창출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무조건 여러 사람들의 공모 사업만 진행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맞춤형 교육 생태계 조성. 네 번째는 이제 교육 공동체 기반 구축인데 여기서 우리가 각 지역의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가 또는 아동 친화 도시라든가 또는 평생 학습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좀 연계돼서 사업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제가 서울시 교육청의 담당 장학사님께 들었던 이야기 중에 제일 공감했던 이야기를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이 사업의 최종 목표가 뭐냐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단계의 교육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정말 마을 단위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관하면 동사무소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학교 또 그 마을에 있는 마을 교사들. 그래서 지금처럼 교육지원청이 진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학교와 마을의 선생님과
같이 중심이 돼서 가장 낮은 곳에서의 그 교육 공동체가 진행이 되는 것이 본인들의 최종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좀 그 작은 학교 살리기라든가 아니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기틀 마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저는 딱 한 가지만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이건 본청에도 제가 요청을 한번 드려볼 건데, 우리가 사업 관련돼서 마을문고 만들기 정책을 일마을 1도서관 구축하는 마을문고 만들기 정책을 좀 조직적으로 그 예산을 들여서 하도에 좀 투자하더라도 진행을 하고, 이 마을문고가 곧 우리 그 교육 공동체 센터가 되는 방식의 사업들이 좀 방향을 설정해서 진행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요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런 그 사업들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좀 대안을 좀 드립니다. 그 임기중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지자체와의 소통 부재가 그 거버넌스를 구성했을 때 소통 부재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무나 답변자. 충주교육지원청 홍보교육지원센터 인사장소 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화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그 지자체와 저희 교육청 간의 소통 부재도 분명히 있고요. 그 이유는 죄송한데 짧게. 네, 조례나 이런 것들이 법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그 강제돼서 의무적으로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청구들이 없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제 질문 요지는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소통 부재, 그러니까 지자체와 아까 얘기했던 정치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의 그 소통 부재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데에 업무 담당자, 그러니까 업무 인력의 부재 때문에 업무 담당자가 필요한 것인지를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후자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업무의 과부하 또는 교육청에서 쓰는 돈과 지자체에 쓰는 돈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창구가 틀림으로 인해서 업무가 소통이 안 돼서, 그러니까 거버넌스 속에서의 소통이 아니라 업무가 소통이 안 돼서 불편하고 어려운 것인지를 좀 여쭙는 건데요. 간단하게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후자죠, 네, 그죠? 후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청주교육청만 그 청주시청에서 파견돼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옥천이 파견이 실무자로 2분. 옥천도 있나요? 네. 저는 지금 임기중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그 노력들을 좀 하시고, 그리고 각 지역의 그 의원들이 이런 교육의 절실함 같은 것들을 좀 이야기하면 좀 그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 한번 움직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파견자가 있거나 업무가 한 공간에서 좀 공유되거나 이렇게 그 돼서 소통 부재라는 이야기가 다시 좀 안 나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좀 한번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개의 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좀 흐트러진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 사업이 개량화시키거나 정량화해서 평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거를 확연하게 좀 선명하게 드러나는 지금 현재의 교육청의 교육정책과 연계시키는 사업 하나 정도는 좀 선명한 목표를 가지고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게 뭐냐면 작은 단위의 작은 학교 살리기와 연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천 같은 경우에는 100원 면 단위의 그 마을학교와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 교육 공동체를 만들고 시내에 있는 그 마을 교사들이 연계돼서 파견돼서 나가서 재능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그 같이 연계를 해서 진행해서 순전히 그 배운 면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그 교육 공동체를 하나 좀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 보는 것, 이것은 좀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뭐 충주도 야동초라든가 대송원초라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수안보면이라든가 지금 작은 학교 문제가 형성되어 있는 곳에 좀 목적 의식적으로 한 사업 정도씩,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한 사업 정도씩을 목표를 설정해 놓고 한번 좀 선명한 목적 하에 움직여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그런 게 가능하실지 제천 장학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천교육지원청 담당자 류효숙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자율학기제나 또는 방과 후 돌봄들과 함께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연계시키려는 노력을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셔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충분히 특히 돌봄과 방과 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같이 확대해서 연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질문하신 그 지자체와의 거버넌스 부분은 거버넌스와 어떤 실무적인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기는 참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실무적인 부분이 안 된다는 것은 거버넌스가 일단 안 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그 지자체 쪽에서 이게 행복교육지구와 결국은 지역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같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이게 인력도 좀 같이 배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지원청만의 노력으로는 참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네, 자, 하여튼 지역 단위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이런 문제들을 본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는 걸로 대신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